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동안 남들에게는 하지 못했지만 이곳은 익명이기에 용기를 빌려 글을 써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제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10평도 안 되는 방에서 저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이렇게 넷이 한 집에 살았어요. 화장실도 없는 집이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정도였죠.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꿈이란 걸 꿔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네요. 학교에서 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는 평범한 말에 고민하는 것조차 저에겐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매일을 밥 한 끼만 제대로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기본 욕구만 꿈꾸고 살았어요. 아빠는 몸이 안 좋으셔서 매일을 누워 계셨고 엄마 혼자 생활비를 벌었어요. 엄마는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셨고요. 열심히 사시는 엄마의 과거를 지금은 존경하지만 그때 당시에 엄마가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 매일을 굽신거리며 사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죠. 그리고 아무 집이나 가서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는 엄마의 모습이 창피하기도 하였어요. 윤지야, 윤희야, 이거 엄마가 오늘 일하고 얻어온 밥이야. 이거랑 김 싸서 먹자. 아빠도 얼른 일어나시라고 하고. 배고팠지? 소시지 없어? 맨날 김치. 너무한 거 아니야? 매번 라면 아니면 밥 먹는 날엔 김이랑 김치. 나도 소세지 먹고 싶어.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제 맛없어. 김치 먹기 싫어. 소세지 사줘. 아니면 햄이라도 사줘. 나 밥 안 먹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내일은 꼭 일 끝나고 와서 소세지 반찬 구워줄게. 오늘만 이거 먹고 하루만 참자, 응?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철없던 저희는 엄마에게 소시지 반찬을 해달라며 반찬 투정을 하곤 하였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하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학교에서 오다가 엄마가 부잣집 사모님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른 척 외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쓰러진 엄마를 꼭 안아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때 당시는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두 닦아 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꼭 2번 말하게 해 정말? 사정사정해서 써줬더니만 잘리고 싶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이라도 벗어주시면 닦을게요. 제가 오늘 이불 빨래하고 정신이 없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는 그 시장 골봉에서 부잣집 아주머니에게 굽신거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비셨죠. 그런 엄마를 보며 코웃음 치던 부잣집 아주머니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얼마나 사악하던지. 하지만 전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뒤돌아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퇴근하고 소시지를 양손 가득 싸온 엄마. 그 소시지를 먹으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우와, 엄마, 소세지 오늘 사온 거야? 야, 신난다. 너무 맛있어. 소세지 맨날 먹고 싶어, 오늘처럼. 내일도 사올 수 있어? 야, 오늘 먹었으면 됐지. 무슨 또 내일까지 소시지야? 내일은 있는 거랑 그냥 먹어. 알겠어? 엄마도 얼른 와서 드세요. 이 소시지가 어떤 소시지인지 다 알기 때문에 마냥 때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 봤기 때문에 꼭 성공하리라고 이대로 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찬물에 밥 말아 먹는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리겠다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저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예전에 잊고 있었던 아빠가
물려받았던 선산 쪽이 개발이 되면서 몇백억에 팔린 것입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된 것이죠. 살림살이는 정말 뒤바뀌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남의 집 일을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저와 동생은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었던 것들 모두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엄마는 부자가 되었어도 성실했던 마음, 착하고 여렸던 마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빠도 이제는 편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죠. 저희에게 돈은 정말 저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존재였습니다. 이제 너희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아. 엄마는 그거면 여한이 없어, 알겠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어?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미안해. 철없이 굴었던 거. 이제 엄마도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살아. 운동도 하고. 엄마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너네가 날개를 펼치는 게 엄마의 바람이고 꿈이야.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 여보, 고생했어. 이제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 알겠지? 내가 가장 노릇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고생했어. 아니에요, 여보.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게 저희 집 이사를 하는 날, 저희 네 식구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가난했던 삶도 잊은 채 행복하게 살았네요. 엄마는 저희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검소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려고 했지만 사치나 취미 생활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봉사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어려웠던 형편을 잊지 못하는 것인지 늘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시려고 하고 형편상 공부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후원해 주시기도 하였고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몸이 안 좋은 아빠와 함께 여윳돈으로는 투자를 하고 임대업 쪽으로 금전적인 수익을 내시기도 하였죠. 그리고 전 엄마의 지원 덕분에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꿈만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졌죠. 그렇게 저는 행복한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졸업에 맞춰 학교 선배에게 소개받은 남자친구와도 교제를 해 나갔죠. 남자친구는 미대를 전공하고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경영학과를 나와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하였어요. 최종 목표는 저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지만요. 그렇게 서로 다른 매력에 빠져 연애를 이어갔어요. 남자친구는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라 어려움 없이 자란 부잣집 도련님 그 정석이었죠. 해맑은 그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반대로 전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남자친구 말로는 저의 강인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것만 같은 모습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당연한 수순으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뵌 날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얘기 많이 들었어. 어머, 얼굴도 예뻐라. 지금 연구원이라고 했죠? 난 우리 아들 예체능 시켰지만 결혼할 사람은 반듯한 회사를 다니길 바랬거든. 그래서 우리 윤지 씨가 너무 꼭 마음에 들어.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현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임대업 하세요. 어머, 그렇구나. 난 우리 윤지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켰으면 하는데 어때 윤지는?
저야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처음 본 저에게 친절히 잘해주셨죠. 남자친구의 밝은 모습이 어머님을 쏙 빼닮았구나 생각하며 좋았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대대로 미술을 하던 집안이었고 시댁 모임도 잦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면 서로 미술 작품을 논평하거나 같이 미술관을 가거나 한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골프를 좋아해 종종 골프 모임도 갖기도 했고요. 저도 취미가 골프여서 어머님이 이 부분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도 어머니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내심 한편으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전 집에 가는 길 떨리는 발걸음으로 빨리 엄마에게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갔어요. 오늘 남자친구네 집에 간다더니 잘 만나고 왔어? 어땠어? 우리 딸이야 뭐 어딜 가도 빠지지 않지만 말이야. 그 집 어머님이 나 참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엄마 아빠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고 임대업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냥 그런 거 물어보고 뭐. 근데 애초부터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결혼 날짜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아유,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너무 좋네. 하긴 우리 딸 마음에 안 들어하기 쉽지 않지. 어쩜 우리 딸이 결혼 준비를 하다니. 에이, 아직 멀었어. 나중에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그래도 엄마 좋아하니 나도 좋네. 현수 씨도 밝으니까 좋고. 그래. 천천히 자리 만들어 보자. 그리고 현수 좀 자주 데려오고.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자주 봐야지, 안 그래?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축복받는 결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뵙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상견례 자리를 만들려고 할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수 엄마입니다. 따님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 쏙 배 닮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윤지 엄마예요. 윤지한테 듣던 대로 너무 우아하셔요. 아무쪼록 저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부모님들은 첫눈에 서로 마음에 드신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었죠. 하지만 금세 살얼음판이 되었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낯이 익어요. 아닌가요? 이게 운명인가?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아닌가? 혹시 예전에 어디 사셨어요? 예전에는 저희 수원 쪽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애들 고등학교쯤에 일산 쪽으로 이사 왔는데 혹시 연고가 있으신가요? 어머, 저희도 수원 살았거든요. 아니, 어쩐지 낯이 너무 익더라고. 아니,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저 알지 않나요? 엄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엄마가 말이 없자 확신하시는 듯 말을 이어나가셨죠. 하필이면 이라고 생각했네요. 아니, 수은댁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왜 갑자기 이사 가고 일도 그만두고. 맞죠, 수은댁? 네.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저도 그때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네요. 아니, 그럼 윤지 엄마가 수원댁이었어? 아니, 근데 무슨 로또라도 맞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머님,
저희가 그때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되면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원댁이라고 하시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래, 엄마. 장모님한테 무슨 실례야, 그게. 미안해, 윤지야. 죄송해요, 장모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결혼식 얘기할게요. 아니, 왜 그러니? 반가워서 그런 건데. 어머, 그랬구나. 아니, 난 그때 수원댁이 막 일하게 해달라고 했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만둔다길래 진짜 의아했거든. 내가 얼마나 잘해줬어, 안 그래? 그래도 우리가 인연인가 봐요. 애들도 나눠갖고. 아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아, 그러게요. 아무쪼록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전 그거밖에 바랄 게 없어요. 저희 딸은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저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현수 제 아들처럼 생각할게요. 현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그럼 수원댁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안 그래? 윤진애가 잘해줄게, 걱정 마. 아, 그나저나 우리 애들이랑 별개로 번호 좀 교환하자. 따로 만나고 그러자고. 내가 옛날 얘기할 사람이 자기밖에 더 있어. 번호 좀 알려줘봐.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저희 엄마에게 지속적으로 반말을 하시며 예전 엄마의 모습을 끄집어내셨죠. 정말 불쾌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한테 혹여나 영향이 갈까 그냥 시어머니에게 내내하며 번호를 고스란히 주었죠.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수원댁, 내가 연락할게. 따로 만나자고. 윤지랑 현수는 그럼 다음에 보고. 어머, 웬일이니, 진짜? 인연이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 현수도 들어가고. 오늘 식사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 이만. 상견례는 끝이 났지만 정말 기분 나쁜 시간이었습니다. 내색하지 않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고 답답했죠. 아니, 엄마. 사모님이 뭐야, 사모님이? 엄마가 무슨 예전에 남의 집 살림하던 사람인 줄 알아? 오히려 그게 더 날 위축되게 만든다는 거 몰라서 그래? 어려웠던 시절에 뭘 못해. 지금은 잘 살고 있으면 되지. 사모님이라니. 나 진짜 기분 나빴어. 아휴, 미안해, 우리 딸. 엄마는 혹시라도 너 시어머니한테 애초부터 찍힐까봐 그랬지. 가뜩이나 내 딸이라고 너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어휴, 하필이면 현수가 그대가 아들일 게 뭐냐? 엄마 때문에 너만 곤란하지?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난 엄마의 태도에 화가 났던 건데. 앞으로 현수 어머니한테 사모님이라고 하지 마. 사돈이라고 해. 알겠어?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엄마한테 수원댁이라고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위축되지 마. 절대. 엄마에게 질러놓고 나니 미안하기도 하면서 착잡했네요. 하필 이런 인연으로 만날 게 보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다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무시 못하게 단속 좀 해달라고 말이죠. 남자친구도 어찌나 미안해 하던지. 상견례 때 나 너무 기분 나빴어. 현수 씨도 보고 느꼈겠지만 어머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수원댁 하면서 말을 놓으실 수가 있어? 미안해. 나도 그날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했어. 아휴, 엄마는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는데 그래도 나도 민망하더라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이든 못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 열심히 키운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대하시지? 나 진짜 어머님 다시 봤어. 내가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진짜 미안. 어머님 마음 많이 상하셨으려나?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엄마야 뭐 그냥 나한테 내색 안 하시지. 그래도 꼭 어머님 조심시켜줘. 자기한테 약속받아야겠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견례로 인해 심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겼던 날이었네요. 저희는 이런 일이 다신 생기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단단히 혼이 났는지 엄마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요. 저희 둘 다 여유 있는 집이었기에 원하는 곳에 신혼집도 마련하고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전 신부 대기실에 있어서 몰랐지만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또 개념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들었죠. 동생이 얘기해준 바로는 시어머니의 개념 없는 행동에 제 남자친구와 시아버님마저 큰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왔구나. 고마워. 바쁠 텐데 이렇게 직접 와주고. 아, 맞다. 저기 신부 쪽 엄마 혹시 기억나? 왜? 그 예전에 우리 집 식모살이하던 수원 때. 자긴 자주 와서 알잖아. 나 진짜 뒤집어질 뻔했다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 나 진짜 놀래가지고. 어머머머, 수원 때? 아니 그럼 사돈인 거야 둘이? 어머 웬일이니 진짜? 인연이다 정말 자기야. 아니 근데 신수가 환해졌네. 땅 보상 받았다나 봐. 졸부지 뭐. 그래도 며느라기는 아주 곱게 키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대충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도 그 자리에서 제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희 엄마가 참으라고 해서 간신히 참았다고 했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행히 전 결혼식 끝나고 들었지만요. 아마 결혼식 전에 들었으면 이 결혼을 엎어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결혼식장에서마저 하객들에게 우리 엄마를 모욕하신 것을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언니네 시어머니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날 가만히 있으려다가 엄마가 하도 참으래서 참았어. 알아? 너 말 사실이야? 엄마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진짜 미치겠네. 내가 단단히 일러둘게. 너도 그만해. 나도 심란하니까. 아니, 지네는 뭐가 그렇게 잘났대? 우리 집보다 낫대? 예전 과거 가지고 계속 들추는 거 보니까 지금 영 형편없는 거 아니야? 그만해. 내가 단둘이 칠게. 지친다 나도 진짜. 넌 엄마나 신경 써줘. 마음에 상처 안 받으시게. 혹시 또 내 걱정하실라. 결혼식이 끝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대놓고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다신 그러지 마시라고. 어머님, 다 들었어요. 엄마는 내색하지 않으시는데 동생이 옆에서 너무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객들한테 저희 엄마 수원댁이라느니 하면서 하는 거 자체가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상견례장에서도 느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 누가 그래? 네 동생이? 예, 오해다. 난 그냥 수원댁 아는 사람이 방문했길래 인사하라고 한 건데 참나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겠어 아주. 그냥 반가워서 인사나 하라고 그런 건데 그렇게 마음을 모르니? 너무한다 너도. 참 쪼르르 와서는. 아니요 어머님.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한마디가 저희 엄마는 상처가 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배려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윤지 말이 맞아. 엄마 좀 선 넘을 때가 많잖아. 그날도 아빠가 화도 냈고 그만하라고.
그냥 어머님한테 예의 있게만 해줘. 아이고, 억울해, 진짜. 이게 그렇게 결혼식 끝나자마자 나한테 눈 부라리면서 할 얘기냐? 나는 너네 신혼여행에서 온다고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니 아유, 진짜 억울하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아유, 누가 내 마음 알아줄꼬? 죽어야지, 진짜. 아유.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조금만 신경 써 주세요.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려고만 하면 그런 뜻 아니었다, 순수한 뜻이었다고 애둘러대는 통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같이 만날 일은 당분간 없으니 서로 불편한 일은 없다고 믿었네요. 이 부분만 아니면 어머님도 딱히 저에게 스트레스 주시는 분은 아니었기에 참았죠. 그리고 남편도 잘해주었고요. 전 제 일을 열심히 했고 남편도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친정엄마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기에 그렇게 잊혀가고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님은 저에게 2주 뒤에 시댁 모임을 가질 건데 참석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댁 모임이었기에 당연히 참석한다고 하였어요. 그날 일이 터졌죠. 우리 23일에 골프장 갈 건데 윤지랑 현수 올 수 있지? 윤지 취미가 골프라고 했나? 엄마랑 같이 한번 쳐보자. 아, 네. 골프 좋아해요. 잘은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골프를 좋아하셔서 종종 같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님도 골프 좋아하시니? 그럼 같이 가자. 얼마나 좋아. 사돈 본 지도 오래됐고, 안 그래? 작은 엄마네도 오실 거라 이 기회에 한 번 더 얼굴 보면 좋지. 내가 전화할까? 우리 잘 가는 골프장 있거든. 어머, 잘 됐다. 너무 좋네. 순간 괜히 말했다 했어요. 괜히 엄마 얘기를 꺼내서 또 엄마 불편하게 시어머니를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찝찝했죠. 아, 엄마는 이제 많이 치시진 않아서 아마 오셔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끼리 가요, 어머니. 어머, 원래 자주 봐야 친해지는 법이야. 내가 전화할게. 오랜만에 사돈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아? 너네가 그날 필드 나갈 옷 사줄까? 아, 아니요.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2주 뒤에 현수 씨랑 같이 필드에서 뵐게요. 저희 엄마 만약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 어여 가봐. 늦었다. 그날 보자꾸나. 어머, 골프 연습 좀 해야겠는데 우리 며느리 보여주려면.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그날이 되었죠. 엄마는 시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그래도 이렇게 모임을 하자고 하셨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며 그날도 저희와 같이 골프장에 갔습니다. 전 혹시라도 시어머님이 말실수를 하게 될까봐 여기 눈치 저기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 엄마 셋이 골프장에 도착했을 무렵 시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연습 많이 하셨어요? 요즘 저도 골프를 많이 못 쳐서 폼이 엉망일 텐데 걱정이에요. 어머, 왔구나. 내가 어제 어찌나 설레던지. 며느리랑 골프라니 너무 좋지 않니? 사돈 오셨어요? 기대되네요, 사돈 실력. 그렇게 저희는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와 저는 골프를 자주 쳤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치는 거였어도 꽤 실력이 있었죠. 어머님은 본인보다 저희 엄마가 골프를 잘 치는 모습을 보더니 심술이 나셨는지 얄미운 말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니, 윤지 친지 오래됐다더니 프로 같다, 야.
현수랑도 자주 치러 다니는 거야? 아유, 오늘따라 공이 안 맞네, 진짜. 에이,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작은 어머님도 잘 치시는데요? 그리고 잠깐 쉬는 타임 때 밥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저희 엄마는 여전히 불편해 보이셨지만 최대한 티를 안 내셨어요. 아니, 장모님, 진짜 골프 얼마나 치신 거예요? 너무 잘 치셔가지고 놀랬어요. 저랑 윤지랑 종종 와서 같이 쳐요. 아유, 배부르다. 밥 다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 하고 싶네. 안 그래, 동서? 아니, 커피 하니까 또 생각난다. 수원댁이 내 커피 취향 기통차게 잘하는데 안 그래요? 동서도 알잖아. 내가 말 많이 했잖아. 기억하지? 오랜만에 수원댁이 사다 준 커피 먹고 싶네. 뚫린 입이라고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골프 모임에 저희 엄마를 불렀는지 다시 한번 본인이 우리 엄마 위에 있다고 고지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정말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돈, 그래도 계속 수원댁 듣기가 거북하네요. 여러 사람 있는데 호칭은 똑바로 해주시죠. 커피는 강서방이 주문해 오겠나? 아니, 어머님, 지금 또 수원댁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엄마는 그렇게 불릴 뿐이 아니라고요. 그때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조용히 옆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 남편 곁으로 가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덩달아 나오면서 저희 엄마에게 소리를 쳤죠. 그 한마디에 시어머님, 작은 어머님 등 시댁 식구들의 입이 떡하니 벌어졌고요. 아주 통쾌했네요. 아유, 사장님, 저한테 말씀하시지. 여기서 이런 일 하시면 저희 다 죽어요. 저희한테 시키세요, 네? 아, 왜 계산을 직접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사이가 주문하는데 계산만 제가 해주려고요. 고마워요, 도와주려고 해서. 제가 할 테니 천천히 일 보세요. 엄마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직원은 다른 직원들을 시켜 엄마에게 들어가 계시라고 하며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장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간단한 임대업이라고 소개했지만 엄마는 재테크 수완이 좋아 건물, 골프장, 주택 등을 매입하여 번 돈에서 돈을 더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는 삶을 살고 계셨죠. 골프장 직원들이 모두 엄마를 알아보고 저희 엄마 포함하여 시댁들을 VIP 대접을 하며 극진히 모시자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눈치였더라고요. 단순히 졸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졸부코 좀 납작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졸부가 아니었으니 말이죠. 어머니, 이제 아셨어요? 저희 엄마 이렇게 취급당하실 분 아니고요. 옛날에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저희 먹여 살리려고 어머님 댁에서 잠깐 일했던 거예요. 지금 어머님은 저희 엄마 불러내서 어머님이 떨어진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셨나 본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자존감을 채우려고 너네 엄마를 불러내? 너 날 아주 저급한 사람 취급하는구나. 맞잖아요. 은근히 수원댁 하면서 무시하고 누가 어머니 속을 모를 줄 아세요? 현수 씨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시죠? 이게 말이라고 딴 줄 아나? 가정부 딸년 그나마 지금 좀 봐줄만 해서 결혼 허락했더니 내가 널 진짜 예뻐한 줄 알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엄마는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어머니 얼굴에 대차게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한마디 날리셨죠. 아주 통쾌했네요.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거든요. 뭐? 이게 보자보자니까? 보자기인 줄 아나? 너 내가 참고 있었던 거는 우리 딸이 네 며느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 때문에 밉보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거야. 네가 불러내도 정말 유치하고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알아? 누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은근 사람들 앞에서 깔보고 무시하고 세상에 돈 없어서 내가 너 돈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딸들 밥 먹이려고 네 집에서 일한 건데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조롱거리니? 이 처급한 것! 현수를 봐서라도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감히 내 딸한테 딸년? 가정부 딸? 무식하고 저급한 싸구려 같으니라고? 네 아들 새끼보다 내 딸이 더 배우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직업도 좋아. 알겠어? 어딜 비벼 감히? 그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달리와 엄마에게 괜찮으시냐며 물어보며 엄마를 감싸주셨죠. 제 남편도 아무 말도 없더군요. 사장님, 끌어낼까요? 말씀만 해주시면 이 사람 골프장에서 끌어내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해주세요, 당신은.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아? 감히 나를 끌어내려고 들어?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가자. 더 이상 상대하지 마. 그리고 자기도 오려면 지금 와. 자기도 보니까 알겠지? 어머님이 우리한테 어떤지. 같이 나가자. 엄마, 집에 제가 따로 들릴게요. 지금은 장모님이랑 윤지 마음 좀 추슬러 줘야 할 것 같네요. 현수, 너는 이리 안 와? 어딜 간다고 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이 꼴을 당했는데 지금 그냥 간다는 거야? 엄마를 두고?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쉰 채 엄마와 저를 챙기고 짐을 챙겼습니다. 앞에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 저 엄마, 이렇게 셋은 골프장을 빠져나와 엄마네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차에 타자마자 사위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현수야,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기려 했는데 우리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 아니요,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엄마가 지나치셨어요.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엄마, 미안해. 엄마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다 내 잘못이지 뭐. 시어머니랑 엄마랑 직접적으로 안 부딪히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그런 말 마라. 엄마는 그래도 다 너 생각해서 온 거니까. 그렇게 엄마 깔보더니 이기에 아주 잘 됐어. 다신 무시 못할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심 통쾌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겐 그날 밤 부재중 전화만 14통이 왔죠. 남편과 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무시했죠. 다행히 남편도 저의 편이 돼주었기 때문에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저희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해주어서 마음은 좀 살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언제적 수원댁인데 지금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배 아파서 그랬나 보다. 참,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미안해, 아가야. 그리고 어머님께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렴. 내 전화는 통 받지 않으시니 어쩌겠니? 나 반성 많이 했어. 어머님이 반성 많이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엄마도 화가 풀리면 받아주시겠죠. 어쨌든 현수 씨도 있고 하니까 저도 사과는 받을게요. 다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저희 엄마께 무리하게 구시면 그땐 저는 어머님과 인연 끊을 거예요. 현수 씨도 동의한 얘기고요.
시어머니가 애걸복걸 사과하셔서 저도 남편을 생각해 사과는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만 겨우 왕래하지만 저에게 일절 강요는 안 하시네요. 저희 엄마는 아예 상종도 안 하시고요.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어하지만 자기 엄마 잘못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아서인지 자기 엄마 탓만 해서 봐줄만 하네요. 그나마 남편이 철저히 제 편이 돼주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직까지 엄마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화딱지가 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 된통 본때를 보여주고 나니 그 기회에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혹시 답답한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꼭 참지 말고 뱉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한편으론 착한 사람이 위너가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착해도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상대편이 찍소리도 못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눈팅만 하다가 제 이야기를 써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다른 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고 웃으라고 써봅니다. 전 40대 중반 기혼 여성입니다. 다들 기구한 사연들이 많으시겠지만 아마 부모 없는 서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려서 엄마는 집을 나가시고 아빠는 병마와 싸우시다 돌아가셨죠. 다행히 큰아버지와 큰엄마가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부재는 딱히 겪지 못하고 자랐어요. 저에게는 은인 같은 분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차별 없이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엄마 아빠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큰아빠와 큰엄마는 저에게 눈치를 절대 주지 않으셨지만 내심 어려서 혼자만의 슬픔은 늘 간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남들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 되었죠. 그러던 중 저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불안정한 가정 울타리에 있다가 온전히 내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이었던 저는 너무 행복한 나날이었죠. 큰아빠와 큰엄마도 같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가 어긋나지 않고 잘 자라줘. 너무 고맙다. 너네 아빠도 살아있어. 이 모습을 봤다면 기뻐했을 텐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큰아빠랑 큰엄마한테 제일 고맙죠. 그래도 저 이렇게 걷어주시고 학교도 다 보내주시고 아빠 엄마 아니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 이렇게 곱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정말로 늘 감사드려요. 아유, 언제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한다고. 너 키우면서 그래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 유진이 네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착했는지.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너 키우면서 배운 게 많아. 아무쪼록 결혼하게 되더라도 자주 와야 해.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어려서 키워준 큰 부모님께 너무 고마운 마음뿐이었어요. 아무리 핏줄이라도 절 거두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온전한 부모가 없는 저를 시어머니는 매우 싫어하셨어요. 아무래도 배운 게 없을 것 같다였고 친엄마가 살아있지만 어려서 도망갔다는 말에 그 집구석 알만하다며 저를 보기도 전에 싫다고 하셨죠. 마음은 아팠지만 제가 감당해야 될 무게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쟨 엄마가 도망갔대라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했지만 지금의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조금은 잊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친엄마의 부재가 또 한번 상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뼛속까지 옛날 사람이었기에 그 엄마의 핏줄을 받았으면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정말 슬펐죠. 난 걔 싫다니까. 지 엄마 도망간 것만 봐도 딱 보면 모르겠어. 네가 지금 콩깍지가 단단히 신 거지. 아무리 큰아버지네가 애를 거뒀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핏줄이니? 따지고 보면 지 엄마 핏줄 닮았으면 애가 얼마나 천박할 거야, 안 그래? 엄마, 그렇게 말 좀 하지 마요. 안쓰럽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많았겠어요. 전 이 결혼 포기 못합니다. 너도 버려놨다 아주. 그 요망한 년이 너까지 다 배려놨어. 내 아들 맞는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빠도 없이 홀로 너 하나만 바라보고 엄마 이렇게 늙은 거 안 보이냐? 그런데도 네가 내 기대를 저버리고 그깟 년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몇 년 하지 마요. 듣기 싫어. 내 인생 내가 선택하겠다는데 왜 왈가왈부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셔도 전 포기 못해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아주. 어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지? 어디서 네 인생이란 말이 나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그거 집착이에요. 전 절대 유진이 포기 못해요. 엄마가 유진이 보면 분명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얼마나 착한 앤데. 남편의 완강한 표현에 결국 어머님 두 손 두 발 들으셨고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한 식당을 이어받아 하고 있었고 저는 공무원이에요. 남편은 자영업, 저는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결혼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정말 너무 미워하시는 통에 매일이 살얼음판 같았죠. 한두 번은 참았지만 매번 저희 친부모님을 운운하며 욕하셨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결혼식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티를 엄청 내셨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친구들도 그렇고 식장에 온 저희 집 부모님 쪽 지인들까지 민망해서 얼굴이 달아오를 정도였죠. 정말 아나무인이었어요. 어머, 성재 엄마 축하해. 아유, 그래도 신부 되게 예쁘더라. 성재도 아주 싱글벙글이더라. 하여튼 너무 축하해. 축하는 무슨? 아유, 말도 마. 나중에 얘기해. 나 진짜 쟤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성재가 하도 난리쳐서 억지로 시키는 거야. 식장이니까 나중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자세히 얘기해 줄게. 하여튼 와줘서 너무 고마워. 밥 꼭 먹고 가고, 알겠지? 야, 너네 시엄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니, 지 얼굴에 침 뱉기지. 그게 뭐야 도대체? 결혼식장에서 떠벌리는 것도 아니고. 아, 원래 그러셔.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좀 나아지시겠지 뭐. 어차피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따로 살 건데 뭐. 네가 고생이 많겠다 진짜. 아유, 그래도 오늘 너무 예뻐. 결혼 축하해 유진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되길. 오죽했으면 제 친구들도 신부 대기실에 와서 시어머니의 만행을 저에게 말해 주었죠. 기가 막혔습니다. 천박스럽기도 했고요. 매번 오는 지인들을 붙잡고 신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소연을 하셨더래요. 저희 엄마 아빠가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저까지 죄송해지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행여나 저를 안 좋게 보는데 엄마 아빠까지 나서면 저를 더 안 좋게 볼까봐 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결혼식이 끝나고 남편에게 아빠가 한 소리를 하셨죠. 얼마나 꾹꾹 참았다가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자네,
어머니가 유진이 안 좋게 보는 거 다 아는데 남편이 옆에서 중재 잘해줬으면 하네. 자네 하나 믿고 시집 갔는데 지금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겠나? 하여튼 지켜볼 거야. 우리 유진이는 내 친딸이나 다름없으니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도록 하게. 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유진이 힘들게 하지 않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아휴, 내가 진짜 창피해서 원. 자네 믿고 결혼시켰는데 유진이 앞날이 안 봐도 훤해. 어쨌든 유진이 눈에 눈물 나는 날엔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아유, 창피해. 자네 어머님, 하여튼 정말 매너가 너무 없으신 것 같아. 김서방이 조심 좀 시켜줘. 그렇게 험난한 결혼 생활에 막이 열렸죠. 시어머니는 더 대단했어요. 매번 말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는 것은 기본이었고, 오자마자 집을 뒤지며 매번 살림살이에 터치를 하시곤 하였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두려울 정도일 때도 있었어요. 오늘은 오셨을까? 오늘은 안 오셨을까? 매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죠. 일 끝나고 집에 오는 날에 깜짝 놀라는 날도 허다했고요. 어머, 깜짝이야. 아니,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말도 안 하시고, 현관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아, 놀래라. 내가 우리 아들 집 오는데 너한테 보고하고 와야 하니? 아니, 성재밥은 잘 차려주는 거야? 집안꼴이 이게 뭐니? 냉장고 안은 이게 뭐고, 빵 쪼가리에 죄다 과일. 아니, 밥은 안 먹고 사냐? 우리 성재가 밥심으로 사는 거 몰라서 그래? 네? 아니, 성재씨, 아침 안 먹고 다녔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저녁은 저희가 알아서 잘 차려 먹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없는 집에 이렇게 불쑥불쑥 오시는 거 좀 아닌 것 같네요, 어머니. 다음번에 저 있을 때 예고하고 와주세요. 이러시면 너무 불편해요. 뭐야? 아이고, 내가 하다 별. 너까지 것한테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내가 왜? 우리 아들이 산 집인데 내가 네가 뭐라고 너한테 허락받아야 해? 아주 웃기는 애네 이거.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 허락한 줄 알아? 내 아들 뺏기고는 못 살아. 성재 씨가 산 집 아니고요. 엄연히 대출이라 저희들이 힘 모아서 갚고 있는 거고요. 여하튼 성재 씨한테 말해 놓을게요. 이렇게 어머님 불쑥 오시는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식사하셨어요? 성재 씨 오면 식사하시고 가실 거죠? 저녁 준비하게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매번 와서 제 속을 뒤집어 놓으셨죠. 그릇은 얼마나 뒤지셨는지 주방도 엉망이고 심지어는 제 옷장에 옷들까지 뒤져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다는 듯이 항상 꼬투리를 잡으셨죠.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느낌이었죠. 이럴 바엔 같이 살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묘하게 그릇 위치나 옷 위치도 마음대로 바꿔 놓으셨어요. 정말 기가 찼죠. 어머니, 제 옷장도 뒤지신 거예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 물건에 손대면 기분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뭐야? 그래, 내가 뒤져봤다. 옷 꼬락서니 하고는 천박해가지고 그걸 옷이라고 걸쳐 입고 다니냐? 하도 기가 막혀서 들춰본 건데 시애미가 옷 좀 뒤져봤기로서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하긴 배울 때가 있어야 배우지. 지업이 집 나가고 아빠 죽고 저렇게 사연 있는 애를 왜 하필 성재가 커둬가지고. 아유, 지겨워. 너무하세요.
어떻게 제 아픔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들춰내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는 네가 너무하지. 뻔뻔하게 우리 집에 시집 오길 어딜 와? 성재가 죽고 못 살았어도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아주 너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안 든다. 어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핏줄이 나중에 어떨 줄 알고? 아유, 불결하지 아주. 성재 씨도 아버지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디 가서 성재 씨가 그런 소리 들으면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발 작작하세요. 어머어머, 아주 사람 잡네.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년. 무섭다 무서워. 나중엔 아주 한 대 치겠다. 왜? 지금 쳐봐. 매번 아픈 곳만 찔러드는 어머님의 말에 눈물을 안 흘리는 날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저렇게 집에 불쑥 오셔놓고 제 마음을 쑤시고 가셨습니다. 남편이 어머님께 아무리 화를 내봐도 어머님은 작정한 듯이 매번 찾아오셨죠.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사는 게 아니었죠. 이러다 남편이랑 이혼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매번이 스트레스 받는 나날이었죠. 엄마, 자꾸 그러면 저희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저희가 갈 테니까 집에 말도 없이 오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시어머니가 집문을 따고 들어와요. 그리고 유진이한테 뭐라고 하셨길래 엄마만 왔다 가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네? 어머, 너 성재 맞니? 아주 여우한테 놀아나더니 지금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야? 아휴, 기가 막혀. 엄마가 이러면 제가 더 힘들어져요. 왜 그걸 몰라요? 네? 아빠 없이 엄마가 홀로 저 힘들게 키워준 건 다 알고 고마운데요. 제발 유진이 좀 내버려 둬요. 유진이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제가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그러잖아요. 부탁드릴게요. 네가 왜 죄인이야? 떳떳한데. 자기가 죄인이지? 엄마도 도망가고 팔자가 얼마나 세다는 거야? 아유, 무서워. 제가 나한테 얼마나 말대꾸를 하는 줄 알고나 그러는 거야? 나를 이제 치겠더라니까. 그런데도 네가 제 편만 드는 거야? 너도 참 변했다 아주.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뿐이었죠. 남편이 한 번씩 이따금 뭐라고 할 때마다 잠시 나아진 듯 하더니 또 반복이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어머님은 끝날 줄은 몰랐죠. 그렇게 제 가슴이 멍이 들고 있었어요. 매일이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줄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 왜 우리 친엄마는 나를 두고 집을 나가서 이렇게 내 평생 도움이 안 되는지 철저하게 원망스러웠어요. 아마 지금도 잘 살고 있겠지? 라는 원망과 함께 눈물을 집어 삼켜야 했어요. 어려서부터 매번 눈치만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마음의 병이 되었죠. 자기야, 나 요새 목에 멍울 같은 게 잡힌다? 아니, 림프암인가? 뭔가 몸이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무섭네. 당장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일 빼고 같이 가줄까? 그러게, 요새 살도 많이 빠지고, 아휴, 우리 엄마 때문이지 뭐. 아니라고는 못하겠네. 일단 오늘 반차 쓰고라도 가보든지 해야겠다. 끝나면 병원 문 닫으니 일단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내가 같이 가줄게. 오늘 반차 쓸 거야? 그럼 나도 주방장한테 가게 맡기고 시간 맞춰 자기 시청으로 갈게. 그렇게 남편과 약속을 하고 일이 끝나자마자 병원에 갔어요. 이것저것 초음파를 보던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그 말은 청정병력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내가 병을 키웠다는 생각과 함께 눈앞이 아득했죠. 일단 소견서 하나 써줄 테니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종양 같긴 한데 위치가 갑상선이라 조직 검사해 보는 게 좋겠어요. 오늘 소견서 써드릴 테니 이 병원으로 가보세요. 여기가 갑상선이랑 유방 쪽은 잘 보기로 소문난 병원이거든요. 네? 소견서요? 아, 그럼 혹시 암일 수도 있다는 말이신가요? 괜찮으니까 말씀해 주세요. 갑상선 암이라는 거죠? 정확한 건 뭐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모양이 악성 같기도 하네요. 일단 소견서는 써드릴게요. 정확한 거 아니니까 진정하시고요. 그렇게 소견서를 받고 큰 병원으로 전 전원되었죠. 그러고 나서 확인한 결과 역시나 갑상선암이 맞았어요. 아무리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청천벽력 같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암이라니, 그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암에 걸렸을까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리 큰엄마, 큰아빠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지만 늘 엄마 없는 부재는 저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왔었고, 막상 결혼해서도 늘 이 문제로 구박을 받으니 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죠. 전 그렇게 수술 약속을 잡았고 하필 명절의 빨간 날과 겹치게 되었죠. 가장 먼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날이 그날밖에 없어서요. 아, 갑상선 암이라니. 이게 다 우리 엄마 때문이야. 그치? 미안해. 어떻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암에 걸려, 어? 내가 진짜 너 볼 면목이 없다. 얼마나 힘들었어. 미안해 정말. 그래도 항암 치료도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수술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내, 어? 내가 꼭 네 옆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유진아, 진짜 나 만나서 네가 마음고생이 많다. 아니야. 자기도 중간에서 참 힘들었지? 괜찮아.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다 이게 내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쌓아온 마음의 병인걸.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늘 그랬어, 나는. 매번 눈치 보고 주눅 들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의 병이 된 거지 뭐. 엄마 아빠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셨고 엄마는 목 놓아 우셨어요. 그리고 아빠조차도 눈물을 훔치셨죠. 가장 아픈 손가락인 딸이 이렇게 암까지 걸리니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얼마나 마음의 병이 많으면 암에 걸려 이거사.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어? 네가 이렇게 아프면 내 마음이 편하냐? 아유, 불쌍한 것. 평생을 그냥 어려서부터 눈치만 보고. 미안해, 엄마가. 널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너네 아빠를 어떻게 보니? 아니야. 엄마가 날 얼마나 아껴서 키웠는데 왜 그런 말 해? 나 속상하게. 엄마 아빠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나 키워줬잖아. 그래도 살도 이렇게나 빠지고, 아휴. 수술하고 엄마 집에 들어와서 좀 몸보신 좀 하고 가야겠다. 김서방, 수술하고 나면 유진이 내가 좀 데리고 있을게. 그래도 괜찮지? 데리고 가서 몸보신 좀 시키고 푹 쉬게 해야지. 아, 너 휴직계도 냈지? 휴직계 냈어. 그래도 공무원 사회가 이런 건 다 잘 되어 있잖아. 걱정 마, 엄마. 아휴, 갑상선은 착한 암이래잖아. 착한 암이 어디 있어? 힘든 건 마찬가지지. 그런 소리 말고 푹 쉬어.
넌 네 마음만 추슬러, 알겠지? 아휴, 내가 진짜 못 살아. 그렇게 엄마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저는 입원 수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할 준비를 하였죠. 태어나서 난생 처음 하는 수술이라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 걱정을 해주니 그래도 마음을 잘 추스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막상 수술을 하려고 생각하니 정말 주마등처럼 모든 것들이 지나쳐 가더군요. 날 버린 엄마, 그리고 돌아가신 아빠, 어렸을 때 추억까지도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였어요. 수술은 생각보다 일찍 끝이 났고 전 회복하러 입원실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으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명절날이 되어 그래도 수술 때문에 들러보지 못한 시댁에 마음이 쓰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귀엽고 남편 차를 타고 병원에 들르셨죠. 남편에겐 저의 병문안을 간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남편은 처음에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가 한사코 간다고 하시는 바람에 결국 어머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누워있는데 이런 전이나 이런 거 맛은 봐야지. 거기 어디냐? 나 좀 데리고 병원에 앞장서라. 엄마가 가보게요? 아니에요. 그냥 음식만 싸주세요. 제가 전달해 줄게요. 유진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오세요. 며느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나보고 뭐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래도 가야지. 앞장서 얼른. 전 좀 챙길 테니 시동 걸어라. 남편은 시어머니가 웬일이지?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유진이가 아프니 마음이 약해지셨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야 어머니와 유진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들뜬 마음으로 차 시동을 걸었다고 했죠. 그렇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는 몹시 상기된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너무 화가 난 표정이어서요. 아, 어머니 오셨어요? 제가 하필 명절에 수술하게 돼서 죄송해요. 혼자 명절 준비하느라 힘드셨죠?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시고. 아이고, 아프다고 하더니 얼굴이 폈구나. 내 아들 돈으로 이렇게 1인실에서 발자 좋다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안 들어.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자마자 가지고 오신 동태전들을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전 이게 무슨 일인지 어안이 벙벙해하며 전을 그대로 맞았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한테 소리를 질렀고 전 망연자실했어요. 암 수술한 며느리에게 전 귀싸대기라니요. 엄마, 미쳤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유진이 걱정된다면서 지금 이렇게 속 뒤집어 놓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넌 닥쳐. 아주 마음에 안 든다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하고 있어. 네가 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유난이야?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당신 진짜 미쳤어? 지금 나한테 전 던진 거야? 그래, 당신은 원래 이런 사람이었지. 전 당장 이 아줌마를 끌어내려고 비상호출벨을 눌렀어요. 비상호출벨이 눌리자마자 병원의 부원장님이 달려오셨고요. 지금 이 모습을 보더니 눈이 돌았는지 시모의 기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저 역시도 놀라긴 마찬가지였고요. 왜 부원장님이 어머머, 당신 미쳤어? 당신이 뭔데 내 뺨을 쳐? 어? 당신이 뭔데 내 뺨을 치냔 말이야? 인연이랑 한패야?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배워먹지도 못한 년이? 어디서 내 딸에게 전을 집어던지고 이 난리야? 넌 더 맞아야 돼. 내 엄마라고 칭한 부원장이란 의사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전 너무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어머니도 제 친엄마라는 반응에 당황하여 그대로 머리채를 잡혀주었죠. 그리고 한참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고 나서 부원장 선생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아주 놀라게 했습니다. 제 남편도 아주 놀랐고요. 저조차도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물었죠. 무슨 말이에요? 내 딸이라니?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안하다, 유진아. 너 환자로 올 때 처음엔 긴가민가 했어. 근데 너네 큰엄마, 큰아빠 얼굴을 보니 알겠더라. 내 딸이 우리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할까 계속 지켜봤어. 우리 딸이 갑상선 암이라니 너무 속상했기도 하고, 너희 아빠와 이혼하고 집 나가던 날 우리 유진이가 3살밖에 안 됐었지. 미안해. 도저히 아빠랑은 살 수가 없었어. 매일 술만 먹고 일도 하지 않는 너희 아빠와 갈라서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의사가 되기까지 이 많은 시간이 걸렸단다. 나중에는 널 찾고 싶어도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 몰래 학교 가서 네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미안해. 엄마 용서해 주겠니? 어안이 벙벙했죠. 친엄마라니, 아니 친엄마가 의사였다니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엄마가 이 큰 병원 부원장이라고 들으니 태도가 돌변했어요. 뺨까지 맞아놓고 말이죠. 아주 우스웠습니다. 그 점에선 아주 고소했어요. 아니, 그럼 당신이 우리 유진이 친엄마인가요? 아유, 어쩐지 가끔 유진이가 고급져 보일 때가 있던데. 그럼 그게 다 의사 핏줄을 물려받아서 그런 거군요. 전 유진이 시엠이에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 말 좀 먼저 들으시고, 다 오해이니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 유진이가 혹시라도 명절을 잊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거랍니다, 의사 선생님. 당신이 시어머니라고? 내가 유진이 남편이랑 하는 얘기도 다 들었어. 엄마 없다고 얼마나 얘를 쥐잡듯이 잡았던 거야? 아휴, 미안하다, 유진아. 내가 네 엄마야. 많이 놀랐지? 내가 환자 차트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 유진이 맞는지. 아니, 내가 뭘 또 얼마나 잡았다고 그래요? 아휴, 웃겨 진짜. 의사라고 내가 좀 고상하게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그리고 내가 얘랑 우리 아들 결혼시킨 거 보면 몰라요? 며느리라고 생각했으니 결혼시킨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너 맞고 싶어 환장했니? 넌 이 병원에서 출입 금지야, 알겠어? 여기에 이 사람 좀 끌어내요. 어디서 폰대 없어가지고. 엄마 맞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전 당신이랑도 할 말 없어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좀 가만히 있으세요. 어머님이 지금 이런 말 할 때가 아니지 않나요? 저한테 어떻게 대하셨는데요? 늘 항상 엄마 없다고, 본데 없다고, 불결하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진짜 꼴 같지도 않네요. 둘 다 나가주세요. 저 정말 지금 혼란스러우니까. 엄마, 나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픈 사람 병실에 와서. 진짜
엄마 정말 가지가지 한다. 죄송해요. 미안해, 유진아. 유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중간중간 큰아빠네한테 연락도 하고 너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땐 엄마가 능력이 너무 없어서 널 데리고 오지 못했어. 큰아빠네가 널 키우는 게 너한테도 환경적으로 나을 것 같았고. 근데 후회했어. 엄마가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해줄게. 미안하다. 정말 엄마를 용서해 주겠니? 엄마도 널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아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유진아? 우리 며느리가 친엄마를 찾다니. 진짜 감격스럽구나. 그리고 이 큰 병원의 부원장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성공했다는 거야? 진정들 좀 하시고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돈. 이제 사돈이죠? 그렇게 날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친엄마가 이 큰 병원의 부원장이라니까. 왜? 눈이 돌아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시어머니라는 게 진짜 부끄러워. 나가! 그리고 성재씨, 나 지금 말할게. 어머님이랑 나랑 둘 중 하나만 골라. 나 더 이상 어머니랑 만나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이제 친엄마와의 관계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았어요. 친엄마는 저에게 애원했죠. 절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리고 친엄마는 시어머니를 내쫓았어요. 남편도 너무 놀라서 더 이상 말이 없었고요. 그리고 그날 저와 친엄마는 못다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혼자서 저를 데려오기 위해서 악자같이 공부한 나날들, 공부하며 아르바이트 했던 날들 때문에 저를 돌볼 수 없었다는 얘기들, 그리고 지금이라도 꼭 엄마 노릇을 하고 싶다고도 했고요. 무엇보다 저에게 주고 싶어 돈을 버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자그마치 그 돈은 8억이었습니다. 남들에겐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돈보다도 친엄마의 저를 생각해줬다는 마음, 저를 잊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큰아빠와 큰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죠.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고 싹싹 비는 친엄마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어요. 놀랐죠. 그리고 그런 엄마를 큰엄마와 큰아빠는 그래도 제가 친엄마를 찾았다는 마음에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신경 써 주셨어요. 그리고 친엄마는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저에게 말했어요. 늘 엄마가 그리웠던지라 절 버리지 않았다는 그 말에 마음이 얼마나 녹던지.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큰엄마랑 큰아빠가 엄청 잘해주셨지만 그래도 친엄마가 날 버리고 갔다는 그 응어리, 그래도 이렇게 날 잊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나 친딸처럼 키워줘서 고마워요, 큰아빠 큰엄마. 고맙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저보다 더 훌륭한 부모님이세요. 고맙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그래도 유진이가 내 딸인 건 변함이 없고요. 그래도 유진이가 그렇게 그리워한 친엄마를 찾았으니 저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날 때까지 친엄마의 케어를 받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에게 다시 한번 말했죠. 이혼 아니면 시어머니와 손절. 남편은 주저없이 저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었어요. 아마 시어머니에겐 가장 큰 벌이 아닐까 싶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를 무시하자 저희 집에 찾아왔지만 문전박대를 하였고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죠. 야, 문 안 열어? 너 부원장 친엄마 얻었다고 막 나가는 거니? 그래봤자 한부모 가정주제에 네가 나를 이렇게 등한시해? 조용히 해, 이 아줌마야. 당신 아들도 이제 등 돌렸고, 당신은 영원히 혼자야. 내가 왜 암에 걸렸는데, 다신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를 줄 알아. 알겠어? 이제 혼자 외롭게 쓸쓸히 늙어가 봐. 알겠지? 다신 오지 마, 다신!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이 터덜터덜 돌아갔고, 남편도 저에게 그렇게 병실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엄마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정리가 되었어요. 암에 걸린 덕분에 친엄마를 찾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만날 인연이라 만났던 걸까요? 전 간간히 친엄마도 만나고 지내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마음속에 나의 부모님은 큰엄마, 큰아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젠 생각을 바꿔서 저에겐 부모님이 4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밝아진 모습에 남편도 좋아하고요.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기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시어머니의 만행들은 지금 생각해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남편의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 앞에서는 저 자신을 제일 위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전 다신 보고 싶지도 않아요. 늘 눈팅만 하다가 한번 제 이야기도 써봤는데 제가 겪은 일이지만 별의별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